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가 지금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10년물이 4.49, 거의 뭐 4.5% 정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단기 국채도 2년물이 4.2%, 3년물이 4.3%, 5년물이 4.34, 30년물은 4.69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앞으로 한국으로서는 주담대 금리 역시도 심상치 않는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 관세 공포가 재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뚝 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가 갈수록 높아지면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벤치마크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뉴욕 증시 마감 시간 기준으로 0.047% 정도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1월 고용지표 발표도 이 고용지수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내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뭐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고 있고, 가장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은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금리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시중은행 역시도 뭐 대출금리 왜 높나 했더니 은행들 슬그머니 이거 올렸죠. 이거 뭡니까? 바로 은행 가상금리 2배에서 3배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예요. 이 가상금리라는 게 개인별로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금리를 운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가계대출 규모 축소 위해서 뭐 가상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명분이 있겠지만, 뭐 예대금리, 마진, 뭐 더욱더 얻기 위해서는 은행이 이런 명분 뒤에 숨겨놓은 또 은행만의 어떤 영업이익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가상금리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한은행이 뭐 0.59%에서 1.78% 정도로 올리는 추세로 가고 있겠고요. 지금 뭐 미국발 금리 수준이 계속적으로 고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도 역시 불필요하게 금리 급격하게 내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측면에서 집값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신축 아파트 서울에서는 뭐 20평대가 거의 뭐 15억 넘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공공분양,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는 공공분양 중에 나누며, 그러니까 상당히 주변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이 집을 가져갈 수 있고, 이익 공유형이라는 어떤 60% 정도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제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영곡지구 공공주택 1000가구 정도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곡지구는 코트라와 현대차 본사가 동쪽으로 인접해 있는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도 걸어갈 수 있고요. 특히 여기는 뭐 양재 RNCD 특구와 연계해서 복합시설이 들어서면서 1300가구 정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뭐 딱 입지만 보더라도 염곡동, 양재 시민의 숲역이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양재 시민의 숲역,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양재 IC도 뭐 굉장히 가까운 면이 있어서 뭐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충분한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예정지의 어떤 그 위치만 보더라도 뭐 학군도 그렇고, 또 교통편도 그렇고, 또 도로망도 그렇고, 상당히 뭐 서초동에 굉장한 어떤 인프라를 고스란히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이 가로로 늘어져 있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뒤편으로 보면 숲세권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요새 뭐 공공분양이라 또 해도 워낙에 뭐 주변 시세 대비 뭐 80%에 가까운 분양가를 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면모가 많죠. 그리고 경기권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좀 불안정해서 주변 도대체 인프라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세가 잘 달라붙지를 않습니다. 뭐 이렇게 단지가 오밀조밀하면서도 뭔가 좀 압축된 그런 느낌을 갖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포동과 일단 양재동 접점 사이에서 1300가구 중에 한 800채 정도가 나눔형으로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형으로 공급이 될 예정인데, 나눔형으로 공급이 되면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해질 수밖에 없죠. 일단 뭐 주거 형태에서 가치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주거 중심이니까, 이게 지금 집값 자체가 흔들흔들거리는 상황 속에서는
나눔형이 그래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메리트가 없었잖아요. 어느 정도 집값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나눔형 자체가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또 어느 정도 60, 70%로 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집값 자체가 중심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나눔형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가는 이전에 위례에서 이런 비슷한 공공분양을 했었는데, 위례지구 A1-14블럭이 이 50제곱이 5억 8천, 59제곱이 6억 9천 정도 했었습니다. 5, 6억대 선에서 분양가가 나왔었는데 충분히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의 가격을 유지를 할 것 같고요. 내곡동 서초 포레스타 2단지, 여기도 내곡 재개발 통해서 공공분양을 통해 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지금 26평이 매매가가 12억 정도 됩니다. 여기가 최초 분양을 했을 때 3억 정도 했었거든요. 거의 뭐 4배 정도 오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따지자면 영곡지구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서초 포레스타 2단지는 전월세가 한 5억 정도 형성이 돼 있네요. 그리고 근처에 또 굉장한 청약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무순위가 또 나올 예정이라고 관심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대되고 있는데, 여기 나온다 하면서 작년에 거의 뭐 작년 연말에 튀어나올 것 같더니만 뭐 올해로 넘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이 당초 18평형 분양가가 8억 3천 정도 됐죠. 역시 강남구 개포동에 있어서 18평형이 돼도 분양가가 8억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이 65대 1을 찍는 그런 뭐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59 타입이 8억 3천, 68 타입이 9억 9천, 그리고 79 타입이 11억, 110 타입이 15억, 133이 18억 정도 했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분양가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착한 분양가인데, 당시만 해도 뭐 굉장히 좀 빠듯한, 좀 부담이 가는 그런 어떤 분양가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죠. 여기가 뭐 이렇게 무수리로 나오게 되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18평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8억 3천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24평형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매물 가격이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평 정도는 한 2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분양가에 비해서 한 13억 정도, 12억 정도 싼 그런 어떤 분양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2023년 2월에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35개 동, 지하 4층에 지상 35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300세대가 넘는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이 대장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이 겉모습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39제곱, 45제곱, 49제곱, 59제곱, 78제곱, 84제곱, 102제곱, 114제곱으로 최초의 분양가가 공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무순위는 39와 59제곱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9제곱은 8억 3천, 그리고 59제곱은 12억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아마도 39제곱 정도로 지원을 하신다면 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담은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30평형은 뭐 거의 뭐 32억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전세는 10억 정도에 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8평 전월세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무순위로 나오는 평형이죠. 6억 9천, 그러니까 한 7억 정도의 이 수준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8억 분양가하고는 한 1, 2억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잔금 치르는 데 있어서 또 뭐 상당히 또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지금 뭐 이 전세 291개 정도 나와 있고 매매 161개 정도 나와 있네요. 매물은 5구제곱이 약 25억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 18평이나 24평 정도 나오게 되면 대략 시세 차익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두 군데, 서초구 염곡지구 공공분양 나눔형, 뭐 일단 6억 정도 되는 분양가 염두에 두시고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역시도 뭐 개포동에 있는 강남 대장단지라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최근에 나오는 뭐 18평, 24평 가격들 보시면 뭐 혀가 막 내둘러질 정도로 뭐 15억, 20억 넘어가는 그런 어떤 분양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한 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잔금 치를 때 전세가로 충분히 커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군데 잘 기다리셨다가 이 공고가 뜨면 확실하게 선택지를 정하기 위한 고심은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역시 뭐 무순위가 계속적으로 쏟아지면서 또 공공분양 역시도 지금 이 전국 불안 요소 때문에 뭐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다가 지금 딱 멈춰선 상태인데 영곡지구가 상반기에 뭔가 이 틈새를 낼 수 있는 이 공급의 줄기가 되어준다면 상당히 또 분위기를 또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큰데 일단 변수는 지금 미국의 관세 부분이죠. 1930년대 대공황의 시작의 가장 그 기저의 출발점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관세가 어마무시한 이 세계 무역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뭐 이 경제 기저 자체를 바꾸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관세가 계속적으로 더욱더 하드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면 전체 어떤 산업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인다는 얘기죠. 지금 유럽 부분도 그렇고 지금 미주 부분도 그렇고 지금 남미 부분도 그렇고요. 중국과의 어떤 관세 부분도 미국이 어떻게 좀 스무스하게 풀어가느냐가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세가 높아진다면 환율 부분은 거의 뭐 극상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456원 정도 찍고 있고 일본 엔화,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까지도 계속적으로 지금 달러 등살에 밀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 즉 말해서 자국의 가치 통화가 계속해서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고점에 집값 물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영곡지구나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같은 그런 틈새 잘 좀 발견하면 좋겠고요. 무조건 좀 틈새를 노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깃발 꽂는다는 말처럼 좋은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 높겠고요. 아파트 값이 요지부동할 거라는 전망은 뭐 틀린 전망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미국발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공포 심리가 계속적으로 깔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상반기 역대급 아파트 대조정기, 그러니까 가격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무조건 틈새만 노리시면 되겠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깃발 꽂는다고 관망세가 그냥 수동적인 관망세가 아니라 조금 공세적인 관망세를 가지고 그때그때 좋은 기회 잡아 나가신다면 징검다리 하나 둘 놓는 격이 될 겁니다. 상반기 역대급 변화가 몰려올 아파트 시장 잘 들여다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람 복도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